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AI 시스템을 서울 디지털대는 개발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과학 지식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과학 쿠키 이효종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인류의 일상을 늘 바꿔왔습니다.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공화나 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통신을 이용해서 먼 곳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곤 하죠. 이제 인류는 어디에서나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단 스마트폰 하나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어가 주는 느낌을 통해 보다 발전한 도시의 모습인가?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고 이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모두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분명 스마트 시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5만 장의 항공사진을 AI에게 학습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도로, 녹지, 건물, 환경 등 여러 가지 서울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앞으로 도시에 필요한 정책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정책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리더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스마트시티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서울시의 하수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서울 디지털대는 개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하에는 약 1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약 3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하수관이 매립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이 하수관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이 하수관의 상태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CCTV의 설치와 이를 모은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도래로 인해 정상적인 하수관과 이상이 있는 하수관을 구별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획기적인 하수관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기사인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AI의 도래로 많은 직종들이 사라질 것을 예견했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전문가들은 AI를 통해서 새로운 직종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 능력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된 결과를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통찰은 아직까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몫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사실 선진국이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의료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의 노년층은 과거와는 달리 산업화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문화적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육체가 약해졌다고 해서 사회와 단절될 경우 심리장애 그리고 정신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메타버스 콘텐츠 하면 게임, 영상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오락적 성격만 부각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사회적 약자들이 디지털 커뮤니티 참여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 디지털 재단이 선보인 휴머노이드 리쿠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배달앱, SNS, 메신저, 이메일, 키오스크 사용 등 청년 세대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장년층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수 있도록 딥러닝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회가 정말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 디지털 재단은 자칫 이런 변화의 흐름을 힘들어할 수 있는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년층 그리고 장애인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타버스는 교육, 의료, 그리고 행정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서울 디지털 재단은 계속해서 디지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보다 평등하고 차별 없는 기회를 제약 없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2에서 최고 영예인 도시전략 부문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 700개 도시가 참여한 올해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서울시의 수상 이유에 대해 서울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세계의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에 외면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도시 발전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계층 간의 간극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은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혜택을 서울 시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개인이 가진 아이디어는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훌륭한 플랫폼과 시설 장비는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공간, 서울 스마트 시티 센터 역시 서울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 곳으로 간단한 예약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쿠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과학이라고 하면 원소기후부터 외워야 할 것 같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편견을 허물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딩부터 해야 할 것 같고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통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과학과 디지털 모두 시작점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와 내 이웃이 필요로 한 그것이 곧 세상이 원하는 아이템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하면 이미 누군가 개발해 놓은 디지털 기술로 멋진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생각 외로 간단하고 이미 핵심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접목하느냐인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참여 그리고 도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은 이런 시민들의 참여와 따뜻한 마음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서울 디지털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